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예,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요,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가 이번 조국 장관 수사의 종착역일 거라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가족 수사에 성실히 한다는 게 오늘 오전 조국 장관의 목소리였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화면을 같이 보시면 거의 사실상 조사 시간은 5시간을 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도 검찰은 대부분 정경심 교수 옆에 동석한 변호인과 말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즘 회사는 아침 9시 출근해서 다시 퇴근하거든요. 9 to 5라고 그러는데 예. 저는 검찰 조사도 9 to 5로 진행하는 것은 참 드문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정경심 교수가 소환되기 이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월요일 날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또 한번 숙제를 내줬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가 드디어 이제 소환을 당했지 않습니까? 어제 또 소환당한 날 바로 이제 광화문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 요구는 뭐겠습니까?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경심 교수가 수사하는 걸 보면 이건 너무나 반칙과 특권이지 않느냐는 저 나름대로의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일반적인 형사 피해자들 경우에 이 검찰 수사를 하면 보통 요즘은 12시가 넘어가면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12시 넘어서는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돌려보냈는데 대부분 사실은 11시, 12시까지 조사를 받죠. 근데 어제 정경심 교수가 어떤 소환 당했는데 사실상 비공개 소환 조사도 문제겠지만 또 하나는 이 조사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다시 끝나버렸어요. 그게 본인의 건강 상태를 여러 가지 이해를 해서 조사가 끝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는 한 5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사실은 또 오늘 또 출두를 하라는데 오늘 또 출두를 하지 않고, 자, 이렇게 되면 수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조국 수석이 예전에 본인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순실씨가 귀국했을 때 바로 검찰에 소환당하지 않았을 때 왜 긴급 체포하지 않느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 게 비춰보면 보통 일반의 수사에 따르면 의사가 진단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긴급 체포를 한다든지 할 텐데 너무나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조사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봤던 조국 장관의 성실한 조사와는 달리 굉장히 부실한 조사를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어제 일단 뉴스탑10 시작 전에 어제 있었던 정경심 교수 몸이 아프다라고 얘기하면서 귀가를 했어요. 몸이 아프면 조사를 받지 못한 건 당연히 피의자 권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수희 변호사님, 네. 이 얘기를 좀 봐야 될 게 같은 게 부인할 거는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네. 오늘 이제 검찰을 취재했던 내용을 보면 다소 황당한 이유를 댔다라는 게 검찰 관계자 얘기거든요. 저게 이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건데 그 정경심 교수의 딸의 경우에는 내가 봉사활동 했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전혀 내용이 사실과 같다 이런 취지인데 저는 다소 황당한 이유를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제 상상력의 한계로서는 다소 황당한 이유가 뭘지 도저히 예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위조는 최성해 총장이 내 직인을 정경심 교수가 찍어도 좋다. 내 명예 표창장에 찍어도 좋다. 이런 권한을 정경심 교수에게 줬느냐 안 줬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최성해 총장은 나는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거고 지금 정경심 교수는 나는 그런 권한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권한을 받았다라는 이유를 어떻게 황당하게 됐을까? 그냥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권한 위임을 받았다고 얘기했다면 황당한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저렇게 황당한 이유를 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검찰이 갖고 있는 저 위조 혐의에 대한 부분에 그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명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답변을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부랴부랴 아프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던 거 아니냐. 저는 이거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입시 부정은 딸과 아들의 학벌과 관련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아마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수사가 부실하게 끝나도록 할 거예요. 그거는 아들, 딸의 학력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경심 교수가 어제 변명의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조사를 거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짚어볼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피의자 신문 조서를 하잖아요.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 사건에 대해서 2019년 10월 3일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조사실에서 알아야 같이 신문하다. 조서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안 했어요. 보통 검찰에 가서 진술하게 되잖아요. 조사받으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게 되고요. 서명 날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피의자들의 이 조사가 새벽까지 끝나느냐. 실제 조사 8시간 받아도요. 이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 날인하는데 4-5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서명 날인을 하게 되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이 되거든요. 내가 하지 않은 말 또는 맥락과 다른 말이 저 조서에 적혀 있으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누구보다 꼼꼼하게 보는 게 바로 피의자들입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조사 끝나고 본인이 조사 중단 요청하면서 이 신문 조서를 열람하지도 않았고요. 보지도 않았다는 말이죠. 당연히 서명 날인도 안 했다고 합니다.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 사법농단 수사받을 때 첫날 피의자 신문조서 서명 날인 안 했습니다. 다시 가서 받았어요.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소환을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로 중단하고 오늘 또 입원해버렸으니까 언제 다시 불러서 이 서명 날인을 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검찰이 기껏 진술하고 조사한 것들 현재로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하나도 못 사용하는 상황이 됐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 수사를 지연시켜서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이 부실 수사가 아니냐 이런 논란을 만들어내기 위한 변호 전략일 수도 있다는 점을 검찰이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 정치권의 압박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이브한 인식을 가졌던 것 같고 바로 이런 사태를 염두에 둬서 조국 장관이 3년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3년 전에 조국 장관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왜 최순실을 긴급 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서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느냐. 여기서 최순실 씨를 정경심 씨로 바꾸면 검찰은 왜 정경심 씨 긴급 체포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해서 진술 증거 효력도 못 받게 하고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는지 검찰이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예, 윤정훈 교수님. 예, 검찰 조사 시간이 다른 사건들보다 좀 짧고 서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오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에서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으니까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어요. 그래서 지난 2004년도에 영국에서 유학할 때 강도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건물에서 추락해가지고 두개골이 골절상을 입었고 그게 당시 영국 BBC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 그리고 6세 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을 했다. 그래서 어제 조사받을 때도 그 검사랑 직접적으로 눈을 맞추면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변호인들이 대신 답변을 하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개골 골절로 인해서 어지럼증이나 구토 이걸 달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 변호인단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지금 어제 조사 시간이 좀 짧고 퇴원하고 다시 재입원하고 이런 저간의 사정이 좀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기피하기 위한 작전이고 의도고 지연시키기 위한 전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인륜을 벗어난 과도한 좀 억측적 상상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정경심 교수가 새벽 밤 12시에 증권사 직원을 대동해서 영주까지 밤새 차를 몰고 내려가서 자기의 PC를 갖고 나왔습니다. 또 그 다음날 본인이 직접 가서 배낭에다 또 서류를 들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자택에서 그 압수수색 있고 난 다음에 변호인과 등등 사람이 모여서 증거인멸에 어떤 그 우려가 되는 회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와 관련된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저렇게 열심히 있는 분이 왜 이 조사만 받으면 왜 아파하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 수사 받았던 분들 중에서 아픈 분들 많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라는 게 사실은 엄중한 것이죠. 그렇다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정말 수사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떤 그 진단서나 이런 걸 통해서 병상조사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유는 있겠죠. 물론 뭐 아프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법적인 절차를 저해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법조 인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수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조서에 서명을 안 하면 법적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변호사님 이거는 진짜 뭐 이 어떤 정말 균형감 있게 보면 예. 이런 변호사의 논리처럼 다른 변호사들의 논리처럼 정경심 교수가 일단 검찰이 어떤 공격할 수 있는 걸 들여다보고 예. 누구 말 맞따나 작전 타임을 갖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변명의 한계를 느껴서 조사를 거부했을 수 있을 거다라는데 그게 이제 뭐 예상 못한 증거라든가 뭐 이런 걸 때 일종의 이제 작전 타임이 필요했을 거다. 저런 거는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 오촌 조카의 혐의를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본인과 어느 부분에 있어 공범으로 생각하는지 예. 그런 거를 미리 파악해 보려고 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검찰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하는데 이쪽 패만 계속 질문으로 보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미리 그 오촌 조카의 공소장 부분을 파악해 보려고 의도는 했겠지만 그게 성공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데 이 영상 녹화실에서 진술을 하고 그 진술조서 피신에 대해서 지장도 안 찍고 그러니까 열람도 안 하고 지장도 안 찍고 그냥 나와버렸다. 이거는 조국 장관의 부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보통의 피의자가 어떻게 이런 배짱을 부립니까? 절대로 못하죠. 그리고 변호인이 대신 우한 실명 때문에 변호인이 대신 답변을 주로 했다라는 보도도 있고 이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제가 그 피의자들 조사 받을 때 옆에 참여를 해보면 경찰에서는 변호사가 옆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대신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줘요. 예. 하지만 검찰에서는 변호사가 옆에서 대신 진술하고 하는 거를 막아요. 그래서 당사자 입에서 얘기가 나오도록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변호인이 주로 답변을 했다? 이거는 보통의 피의자한테는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 정말 이거는 특별 예우를 받으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제작진으로부터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 받았는데 아까 뭐 장혜찬 평론가님도 언급을 참신해 주셨는데 정경심 교수가 본인이 장시간 조사가 어렵고 예전 과거 뇌 부상 등의 후유증이 있어서 다시 입원을 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 검찰이 오늘도 부르고 계속 부르려고 했었잖아요. 지금 입원을 했고 그럼 검찰 조사 앞으로 좀 늦춰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재소환 일정 언제 잡을 수 있는지 모르는 거죠. 퇴원을 계속 안 하겠다고 하면 검찰이 강제로라도 출석을 하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찰 수사관을 고쳐라. 인권을 중시해라 이런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윤석열 총장도 개혁안 바로 내놓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병원에 있는 분을 다시 조사하겠습니까? 차일피일 미뤄질 수밖에 없고 그 기간 동안 조국 장관이 직접 3년 전에 한 말처럼 공범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렇다고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이 정경심 교수 측에 충분히 주어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범 의혹을 받는 사람들, 이를테면 오촌 조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공소장 여부가 정경심 교수 측에 전해지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재판이나 수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벌이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과거 영국에서 두개골 부상을 당하신 것, 어릴 때 실명을 당하신 것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건강에 대한 배려가 최우선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현장에 앰뷸런스를 대기시켰다던가 비공개 조사로 지하 1층에서 올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기자들 거치지 않고. 검찰은 제가 봤을 때 최대한의 일반 피의자라면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배려를 하고 있다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도 힘들더라도 좀 더 성의를 다해서 조사 행안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오늘 조국 장관이 출근하면서 말한 것처럼 우리 가족이 성실히 수사받고 있다.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국민이 믿어줄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죠. 아니 저는 이러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의 인권 얘기를 꺼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경심 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2번은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거죠. 수사를 지연시키겠다. 예. 또 하나는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불구속으로 기소받겠다. 내가 구속되는 거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의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이 거칠어 죄송합니다. 뺀질뺀질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구형을 할 때 상당히 엄중하게 구형을 해야 돼. 이거는 검찰을 가지고 농락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아픈 사람들, 정말 아파서 조사를 못 받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신으로 두고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혜찬 평론가 말씀대로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이 오늘 출근하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의를 보이라는 거예요. 정말 침대를 누워서 오더라도 조사를 받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뺀질뺀질은 조금 순화를 할게요. 그리고 아픈 것도 주관적이니까 뭐 정경심 교수가 아파할 수 있습니다. 예, 윤 교수님. 네, 저는 오늘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에서 예. 과거 이제 사고나 이런 게 이제 처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래도 좀 알려지면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이렇게 좀 의혹이 있었던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역시 뭐 사안을 바라보는 그 관점들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하나 좀 이 시점에서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예. 지금 현재 이제 조국 장관이 사태 이후에 이제 각종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정말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좀 힘든 그런 좀 구석들이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이 다 이제 축소성 기사예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받고 나온 참고인 누구에 따르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예. 그게 사실이라면 정경심 교수나 딸은 어떤 법을 위반했을 것이다. 위반한 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조국 장관이 알았다면 공모가 되고 무슨 법을 위반하게 된다. 적어도 3단계의 if, 가정이 다 맞아 떨어져야 조국 장관의 범죄가 이제 성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검찰에서 한 달 넘게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명백하게 조국 장관의 이제 아내나 딸 그리고 조국 장관 본인의 명백한 위법이나 불법 사실이 밝혀진 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하고 뭐 평론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너무 앞서 나가서 기정사실화해서 이렇게 하는 건 사실관계가 많이 틀리다. 그리고 지금까지 최성해 동현대 총장이 얘기했던 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게 많잖아요, 지금. 사실이 아닌 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오고. 알겠습니다. 예. 그런 좀 저간의 사정도 감안을 하면서 평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확실한 팩트는, 확실한 사실관계는 정경심 교수가 다시 오늘 입원을 했다는 점입니다. 조국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에게 검찰 소환 통지가 오면 거취를 고민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평소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환될 경우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환이 되면 소환 통지가 저에게 온다면 그때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한 보도 중에 하나가 조국 장관에게 정경심 교수가 내가 다 안고 가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당시에 증권관리, 자산관리 김모 씨가 증언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좀 전에 이제 윤 교수님 말씀하시면 3단노법 이야기 하시는데 그건 왜냐하면 피해 사실 공표를 못하도록 정부와 여당과 청와대가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취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경심 교수가 사실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던 지난달 6일이에요. 자, 지난달 6일 날 아침에 두 사람이 통화를 하면서 내가 특히 이제 이 동양대 표창장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걸 누가 들었냐 하면 이 정경심 교수의 어떤 자산관리인이라고 하는 증권사 직원이 있죠. 김모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직접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진술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거에 어떤 비춰보면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조국 장관은 자기는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다. 이거는 검찰과 자신의 부인과의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즉, 자기는 위법 사항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나머지 부인의 문제는 부인과 검찰의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상정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란 것이죠. 즉, 위법 사항은 부인이 다 한 것이고 실제로 조국 장관 본인은 이런 어떤 위법 사항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본인의 위법 사항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